봅시다. 지난 시간에 그 쌍곡선 접선까지 다 했고 이제 마지막에 사실 뭐 남았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그냥 과제로 4개는 좀 돼서 마무리 지었거든. 자 일단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2차 곡선을 진짜 거의 아니 사실 다 한 거지. 2차 곡선 다 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4가지 원 포물선부터 포물선 그다음에 하원 쌍곡선 얘네들이 일단 원은 이제 1학년 때 한 거고 요 친구들의 정의원 그다음에 관계식 이제 방정식까지 다 한 거지 맞지? 그걸 다 한 거고 이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이 친구들의 이제 접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접선과 아마 쌤 생각에는 이제 무조건 원에서도 지금 딱 접선 구하기 하고 있겠지. 어제 했나? 저번 시간에 했어. 그럼 어제는 증가감소 했겠네. 그때 그러니까 그때 웃어 증가감소. 오케이. 자 일단 봅시다. 그 접선 구하기가 유형이 항상 몇 가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고1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똑같고 2차 함수 1학년 이제 2차 함수에서도 똑같고 2차 곡선에서도 똑같고 이제 수투 혹은 미적분 원 이제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안타깝? 유형이 다 똑같습니다. 자, 항상 어떻게 나가냐면 접점이 주어져. 사실 이제 곡선 위의 점이라고 해도 괜찮긴 한데 약간 다르긴 하거든. 이거는 이제 최소한 2차 곡선에서는 거의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곡선이 아니게 되면 이제 접점이라고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접점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곡선 바꾸리죠. 곡각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2차 곡선은 이제 설명하는 순서가 이제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제일 먼저인 게 어쨌든 이제 저걸 유도하는 게 그나마 계산이 좀 편해. 그래서 이제 기울기 주어질 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접점이 주어질 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곡바꾸점은 이제 얘를 쓰거나 아니면 판별식을 쓰거나 하여튼 뭐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해서 곡박점에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었지. 괜찮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2차 곡선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공식 암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뭐 이제 매번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 쌤이 수업하면서 이야기했을 건데 그냥 전부 다 판별식으로 다 풀려. 계산형만 있으면 물론 이제 계산형만 있으면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고 사실은 그냥 풀 수 있는데 효율성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시험에서는 우리가 뭐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시험에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쳐내는 거니까 결국 그걸 이제 잘 쳐내려면 이제 공식을 알고 이제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자, 일단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포물선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기울기 조건, 그 다음에 접점 조건. 포물선은 이제 시도 형태가 2가지니까 y제곱은 4px 케이스가 있을 거고 x제곱은 4py 케이스가 있을 거고 사실 x제곱은 4py는 이제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 미분해서 풀어도 괜찮아. y는 4p분의 1 x제곱 해서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공식을 쓰자는 거지. y는 mx 더하기 m분의 p 이렇게 여기는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 이렇게. 사실 이 친구는 이제 보통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 어쨌든 접점 공식은 이제 접점이 여기는 길게 m이라고 주어지는 거고 여기는 접점이 이제 x1, y1이라고 주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y1, y는 2p x 더하기 x1. 사실 이거는 외우는 것도 맞는데 안 외우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 사실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시험을 치는데 이제 공식 안 외우고 시험 치는 경우는 드물긴 하잖아, 맞지? 2p y 더하기 y1. 굳이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보태자면 요 접점 케이스는 그냥 x제곱을 x1, x로 바꾸고 y제곱을 y1, y로 바꾸고 그 다음에 x를 2분의 x 더하기 x1을 바꾸고 그 다음에 y를 2분의 y 더하기 y1을 바꾸면 항상 이제 저 공식이 유도가 되더라. 사실 저거는 꼭 기본형이 아닐 때도 성립하는데 우리는 이제 교육과정상
기본형, 즉 포물선은 꼭지점이 이제 원점일 때만 접선을 구해. 아닌 경우를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면 낼 수 있긴 할 것 같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안 다루게 돼 있긴 해. 최소한 이제 너희 학교 기출이 한 3년치, 4년치 쌤한테 있는데 그 중에는 없었어. 오케이? 그 중에는 전부 다 이제 꼭지점 원점인 경우가 나왔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타원. 타원이 주어지게 되면 얘는 이제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qkm이 주어지게 되면 이때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거 하나 외우면 되더라. 그 다음에 접점 x1, y1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아이디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제곱분의 x1x 더하기 b 제곱분의 y1 y는 1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 봅시다. 쌍곡선은 식이 두 개더라. 쌤이 그때 이제 너희 수업할 때는 약간 고민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좀 쌤도 좀 간만에 설명하는 거긴 해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됐는데 그냥 따로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여지가 생기니까. 이게 그 헷갈리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알아서 잘 하면 되거든. 헷갈릴 여지가 있게 만들면 별로 좋은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는 색깔 다르게 쓰고 여기는 색깔 다르게 안 쓰지. 자, 어쨌든 봅시다. 이제 만약 QKM이 주어지게 되면 이 경우와 이 경우를 사실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얘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써야 돼. 사실은 만약 a 제곱 m 제곱 빼기 b 제곱이 양수가 아니게 되면 접선이 존재하지 않거든 사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쌤이 너희들한테 좀 나이스하지 않게 설명한 부분이 사실 저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m 제곱 이렇게 나온 거지. 결국은 이제 이 형태의 식이라면 얘가 양수가 나. 접선을 구하라고 하면 양수가 나올 거고 이 형태의 식이라면 접선을 구하라고 하면 얘가 양수가 나올 거야 어차피. 이렇게. 근데 이제 존재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고민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차라리 그냥 1일 때는 앞에 놈이 a 제곱 m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앞에 놈이 b 제곱이 된다고 그냥 기억을 해버리는 게 깔끔할 것 같아.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이 주어질 때는 뭐라고 있었지? 그냥 공식 그대로 a 제곱분의 x1 x 그리고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1 y는 정말 이거 그냥 한 번에 써도 괜찮아. 어차피 모든 2차 곡선에서 저렇게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던 얘기가 이제 기하적 성질인데 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시험에 계속 굴러다니는 문제는 포물선은 많이 중요하고 타원쌍곡선은 사실 뭐 내신용으로 외워서 잠깐 써보는 정도면 좋을 것 같고 굳이 막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하냐라고 그러면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포물선 많이 중요합니다. 포물선은 이제 안다 모른다에서 풀이의 퀄리티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생겨버려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를 이제 F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 준선, 여기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우리가 P, 여기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이 곡선이 어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아이쿠야 접하기 그려야 됩니다. 안녕, 놀랍지? 쌤도 놀라고 있죠? 걱정 마. 어쨌든 이렇게 연결하고 수선을 받아내리고 연결하게 되면 요 사각형이 마름모가 되더라. 쌤 그림은 약간 피카소처럼 이제 어긋났는데 어쨌든 저렇게 정확히 마름모가 되는 겁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여기서 이제 쌤이 학교에서 문제 풀어라고 하는데 옆에서 막 계산하고 나는 하면 답답 나오고 얼마나 김정아 같이 그런 간지거든. 그래서 저거는 잘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타원하고 쌍곡선은 사실은 알면 이제 답을 맞추긴 좋은데 이 어떤 그 활용 폭이 너무 작아. 사실 그래서 쌤도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 외웠다가 까먹었다가 하는 그런 거에 가까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기하 강의 노트를 혹시 가지고 있나? 쌤도 이제 보통은 어디 있을까?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하여튼 보면 이제 그 기하적 성질이라고 해서 저거는 알아두는 게 좋긴 하지. 잠깐 복습하면 이게 타원부터 이야기 좀 할게요. 타원부터. 일단 포물선 요거는 이제 꼭 기억해야 돼. 알지? 요거는 진짜 중요하고. 두 번째는 타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쌤도 그냥 이제 나중에 너희들 그 파이널 정리해 줄 때나 다시 외워서 쓸까 평소에 외우고 있지는 않은 식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적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 초점 F 프라임이 있고 여기 초점 F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발을 내리고 수선을 발을 내린 다음에 여기를 뭐 H 프라임이라고 하고 여기를 H라고 하자. 그러면 PH 곱하기 PH 프라임이 이제 B 제곱이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외워둘 법한 성질이 시험 때는 저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이득이 되는 거야. 근데 딱 그대로 나와야지만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도형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단 말이야. 이렇게도 묶고 저렇게도 묶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쓴단 말이야. 얘는 딱 요 유형 요렇게 생긴 요 문제가 똑같이 딱 나와야 요거 그거야 하고 딱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활용도가 엄청 적은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오케이.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그 교과서에 다 있거든. 왜냐면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예를 들기에 좋은 이제 성질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초점에서 초점 F가 있고 F 프라임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얘에서 그러니까 사실 접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정민아, 접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접한다. 그래, 너무 그렇지 맞지. 너무 깔끔한데 이제 사실 정민이가 누구니 아니라고는 정민이가 정민이죠 뭐예요? 뭐 이런 거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맞지? 별로야. 근데 이제 이야기하기를 너도 접하는 거 접하는 거 맞는데 이제 사실은 접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걔를 무한히 그 두 곡선의 두 그래프의 교점 주변을 무한히 확장하면 그 어느 순간적으로 직선과 곡선이 일치하는 거야. 완벽하게 같아져 버리는 거지. 생각해봐. 원도 엄청 그렇구나.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이제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 바다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 끝이 있다고 생각했잖아 옛날에. 그래서 나가다 보면 떨어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마젤란인가 그 사람이 세계일주 한 바퀴 빙 돌고 와서 엄청 했잖아, 맞지? 물론 죽었지만 중간에 그 사람은 알고 있지? 우리 상식 언더 맞지? 오케이. 빨리 들어오십시오. 빨리 들어오십시오. 쌤도 심각하게 당황하고 있거든. 형이랑 같이 운동하자. 이거 어떻게 해? 애들 이럴 수 있어, 맞지? 나도 방금 왔어. 버스가 안 오긴 하더라고요. 예.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합시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 어느 순간 이 낙떨어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오케이? 왜? 우리가 보는 지구는 뭐해? 둥근히 평평하니.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지구는 평평하잖아 사실은. 둥글다고 하면 거의 뭐 천적인 감각을 지닌 거야, 맞지? 다 평평하다고 느낀단 말이야 사실은. 물론 이제 언덕이 있고 그런 거 빼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전라도 가면 평야 있잖아, 맞지? 그럼 누가 와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할 거야 사실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둥글지 않은 건 아니다. 지구 둥근 거 맞다, 맞지? 완벽하게 원은 아니지만 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거의 구에 가까운 모양이거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곡선을 무한히 확대하면 순간의 어떤 직선들의 모임 같은 느낌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입사각 반사각이라는 걸 언제 배우지? 중학교 때 배우나? 어쨌든 배웠겠지. 과거에 너희가 배웠겠지. 안 배웠다고 정민아? 배웠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입사각 반사각하는 대상을 뭐로 삼아?
곡면으로 담아 평면으로 담아. 당연히 평면에 비춰가지고 빛이 튕겨 나오게 할 거 아니었지. 근데 사실은 곡면에 비추더라도 빛은 사실 어떤 굵기나 이런 걸 가지지 않잖아. 물론 이제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그냥 빛 광선 한 가닥을 쏜다고 치게 되면 어떤 그 뭐지? 뭐랄까 굵기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사실 크게 무방하거든. 크게 상관이 없거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이 내가 여기서 빛을 쏘게 되면 이렇게 부딪히게 될 건데 이때 정확히 이 곡선에 부딪히기는 하지만 직선 같은 곡선에 부딪히는 걸로 생각을 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이 입사각 반사각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사실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타원의 기하적 성질이 알았지? 뭐 증명은 쌤도 이제 사실 기억이 아리까리한데 뭐였더라? 지금 기억이 안 나. 지금 기억이 안 나. 사실 그걸 설명할 생각은 없었거든 오늘 플랜에. 근데 뭐 약간 이제 뭔가 그냥 이 그림에서만 해결되면 쌤도 보통 그런 증명을 잘 기억하거든. 근데 그림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조선을 그리고 뭔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뭐야? 요 각의 표, 요 각의 표가 같다는 말은 내가 여기다가 이 직선에 수직인 선을 그리게 되면 이 접선에 수직인 직선을 그리게 되면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마저 연장하게 되면 뭐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만족시키게 될 거란 얘기인 거지. 여기가 괜찮니?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정도야. 근데 이제 요거의 이 팩트에 대한 그 증명이나 이런 게 이제 문 열어봐. 왜? 지금 수업 중인 거죠. 사실 없어 생각해보면. 그래서 다음 일단 저기 찍어놨어요. 찍어놨어 벌써? 네. 그 모의고사 풀어봐. 검토하고 쌤은 피드백 좀 말로 할 때.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이미 이거에 대한 증명이 대부분 나와 있거든. 쌤이 본 교과서에 다 있었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 팩트에 대한 어떤 정과를 바탕으로 뭐지?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어? 어차피 이제 이 길이든 이 길이든 이 길이든 이 길이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타원은 길이 합이 항상 어때? 요 길이와 요 길이 합이 일정하잖아, 맞지? 그럼 비례식을 쓰면 뭔가 길이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 이제 뭐 4의 제곱분의 5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5의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분의 y 제곱은 1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1,0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뭐지? 여기를 P라고 쓸까? PF 빼기 PF 프라임의 절대값을 구하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F가 지금 4,0이거든. 초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4,0이거든. 여기가 괜찮니? 그리고 이 길이 하면 얼마야? 10이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길이의 비가 5대 3이야. 5대 3을 이제 10을 5대 3을 나눠야 되는 거지. 얘가 얼마가 돼? 얘가 10 곱하기 8분의 5가 될 거고, 얘가 10 곱하기 8분의 3이 되겠지. 여기가 괜찮니? 우리 커뮤니케이션 중인 거 맞지? 쌤 혼자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지? 네,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게 되면 10 곱하기 8분의 2가 되어서 계산하면 2분의 5가 되고, 뭐 이렇게 푸는 거지. 우리 같이 수업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지? 쌤 혼자 하는 거 아니지?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아, 그냥 들어도 되는 거. 그 강의도 34페이지 하고 있어. 저번 거 안 가져왔니? 좋겠다. 자,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근데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긴 해서. 자, 세 번째 쌍곡선의 기하적 성질. 자, 쌍곡선은 요거는 조금 중요하긴 하거든. 쌍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 쌍곡선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고 했었지, 슬아야? 혹시 숙제 다 했니? 오늘 집에 갈 수 있니?
이제 RPM 하고 거시는 거 하면 되겠네. 문제는 맞지. 숙제 너무 많던데. 응? 숙제가 너무 많던데요. 이번에 좀 많았어. 2주 치던데요. 어쩔 수가 없었어. 이제 다시 줄어들 거야 또. 그리고 왜 이렇게 먹고 있어? 저기 누구야? 왜 들어오려다 말지? 근데 직사각형이 이 네 개가 다 합동해야 되거든. 엄청 합동 같지 않지? 적당히 그립시다. 네 개가 다 합동이야, 합동. 그래, 합동 같지? 뭐라고? 왜 이렇게 솔직해?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쌍곡선이 그려져 있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니? 성균아 괜찮니? 네. 그러면 여기 이제 한 점을 잡고 접선을 그린 거야. 여기 너무 위쪽이다. 이 위쪽에 이렇게 접선을 잡읍시다. 이 접선을 잡으면 좀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를 O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여기를 B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삼각형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뭐가 보장되냐면 뭐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일단 항상 같아. 저게 일단 첫 번째 성질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P라고 쓰게 되면 이제 PA랑 PB랑 같다가 이제 첫 번째 성질이고, 이제 두 번째 성질은 삼각형 OAB의 넓이가 그 AB가 돼. 자, 요거를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어렵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 a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라는 이제 이렇게 직선이 쌍곡선이 주어진 거야, 맞지? 그리고 이 친구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성실하면 돼. a 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1 y는 1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y는 뿔마 a분의 bx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연립하고, 그러니까 플러스랑 연립하고 마이너스랑 연립하면 교점이 두 개 나오겠지, 않지? 괜찮지? 이렇게 그걸 일단 먼저 구해봅시다. 좀 귀찮긴 하군요. 자, 일단 해볼게.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 a분의 bx를 할 거거든. 그래서 y 대신에 a분의 bx를 대입해서 소거할 겁니다. a 제곱분의 x1 x 그리고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1 그리고 y 대신에 a분의 bx는 1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b랑 약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x를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x를 구하게 되면 x를 묶어내면 a 제곱분의 x1 마이너스 ab분의 y1 이렇게 할 거고 x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은 식을 또 하나 더 쓰게 되면 a 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1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x는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여기랑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x를 묶어내게 되면 못생겼어 식은. 여기가 이제 문자가 많아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혹시 괜찮니? 쌤이 틀리면 이야기를 해줘. 자, 어쨌든 이렇게 식이 될 겁니다. 괜찮지? 그럼 이제 이거 넘기면 이제 x좌표 구해지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이야기인 게 P가 뭐라고 했어? 중점이라고 했잖아, 알지? 중점이 된다는 게 뭐냐면 지우도 안녕.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의 평균이 x1이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선 AB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P가 있는데 이 친구가 중점이래.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한 직선이 있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 그냥 A의 x좌표와 B의 x좌표의 평균이 P의 x좌표기만 하면 P가 A와 B의 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 사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A 제곱분의 x1 마이너스
AB분의 Y1 분의 1이 X좌표. 누구의? A의 X좌표. 그 다음에 A제곱분의 X1 더하기 AB분의 Y1 분의 1이 그 B의 X좌표인 거예요. 저 둘이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면 X1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괜찮지? 자, 해봅시다. 근데 이제 위에 점이었으니까 우리가 무슨 식도 사실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냐면 여기 이제 요 식도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그럼 계산이 선생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거든요. 이 식도 지금 참이거든. 자, 둘이 더해서 2로 나눌 건데 일단 분모와 분자의 A 제곱 이거 둘이 더해서 2로 나눌 거야. 일단 A 제곱이랑 B랑 곱해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2로 나눈 건 나중에 이제 2x1이 나오면 되니까 큰 상관이 없고 정리를 하게 되면 x1, bx1 잠깐만 너무 복잡하다. 쌤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서 잠깐만 이거는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y1을 소거하겠습니다. y1을 소거하려면 조금 불편한데 잠깐만 선생님 머리로 생각을 조금만 굴리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복잡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냥 해봅시다. 지금 머릿속 굴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분모와 분자 그냥 a 제곱 b를 곱할게. 그럼 x1 b가 되고 마이너스 a y1이 되고 그다음 분의 여기 a 제곱 b를 한 거거든. 그리고 더하기 여기는 x1 b 더하기 a y1 분의 a 제곱 b 이렇게 쓸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의 a 제곱 b를 곱한 거야 지금. 괜찮니? 쌤이 혹시 계산 틀린 이야기 해줘.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사실은 약간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럼 통분을 하게 될 거거든. 통분을 하게 되면 x1p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y1 제곱 이렇게 되겠지. 분해. 그 다음에 이제 a 제곱 b로 묶어내고 여기가 더하기니까 둘이 더하면 되거든. 2x1p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다행이다. 얘가 뭐지? 여기에 a 제곱 b 제곱을 곱한 거야. 따라서 얘는 a 제곱 b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쓰고 나면 얘네들끼리 뭐 돼?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확히 x1이 2배가 나와. 그래서 저 점이 중점이 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제 p는 pb라는 사실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쌤이 봤을 때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넓이 구하는 거는 요 삼각형 넓이가 이제 항상 AB가 되거든. 요것도 잠깐만.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 좌표를 우리 지금 여기 x 좌표 구하고 했잖아, 그거 가지고 y 좌표를 구해서 사선식 쓰면 바로 나오거든. 그냥 해봅시다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구했잖아, 맞지? 야, 요걸 x 좌표를 구했잖아. 거기다가 이제 y 좌표를 구해서 사선식을 쓰면 됩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 x를 구해놓은 게 어디 갔지? 여기가 x를 구하는 거거든. 이게 x 좌표고, 이게 x 좌표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y좌표를 구하는 거야. 괜찮지? 승윤아, 네. 지금 표정이 많이 굳었거든? 근데 쌤도 똑같아, 알았지? 쌤도 마음속으로 굳어있는 표정이야 지금.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꺼냈나 뭐 이런 하고 있는 중이야. 그냥 합시다. x1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y1
뭐지? a 제곱 b 이게 x 좌표야. 그럼 y 좌표는 어떻게 쓸 수 있지? 이게 직선이 어디 갔니? a분의 bx거든. 그럼 여기다가 a분의 b를 곱하면 돼. 그럼 a는 약분되고 b는 추가되어서 x1b 마이너스 ay1 x1b지. 그 다음에 ab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괜찮아? 그럼 b라는 점도 x1b 마이너스 여기 더하기 ay1이지. 분의 a 제곱 b일 건데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는 x1b 더하기 ay1에다가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겠지. ab 제곱 이렇게. 괜찮니? 일단 뭐 하는 거야?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빼는 거잖아, 맞지? 쌤한테 조금만 그 힘을 불어 넣어주지 않을래? 그럼 이거 둘이 곱하고 이거 둘이 곱해서 빼는 거야. 그러면 x1 자, 이거 둘이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어떻게 돼? x1b의 제곱 빼기 a 제곱 y1 제곱이 되고 분의 이렇게 곱하게 되면 a 세제곱 b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다음 마이너스 어차피 분모는 같아지겠네. x1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y1 제곱 분의 a 세제곱 b 세제곱 그리고 절대값 그리고 2분의 1. 쌤이 지금 뭐 쓴 거지? 거기 써놨어. 강의 없군요 전부 다. 지우도 없니? 네. 사선식입니다. 사선식 쓴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었잖아요. 얘가 뭐라고? a 제곱 b 제곱이라고.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라서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정리되기를 우리가 ab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어쨌든 1, 2번 둘 다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가 괜찮니? 어쨌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쌍곡선의 성질이든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타원의 성질이든 대부분 다 문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증명할 때 계산이 많이 복잡하거든. 숫자로 하면 사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타원과 쌍곡선의 관계인데 요거는 가끔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일치하는 두 타원과 쌍곡선의 교점에서의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라는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써놨네. 접점에서 기울기의 곱이 이제 마이너스 1을 확인하는데 문제는 타원의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 문자를 두 개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분모의 a, b를 써야 되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자 c, d를 써야 돼. 괜찮지? 그리고 초점 같다라서 a제곱 빼기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d제곱 같다는 관계식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대를 찾아내는 거거든. 계산이 엄청 복잡할 수밖에 없어. 그건 진짜 안 할게. 오케이? 그냥 특수한 예를 들어서 보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일반적인 상태로 저런 것처럼 증명하는 건 많이 빡셉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쌍곡선도 타원처럼 이 빛에 관련된 성질이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그러니까 빛에 관한 쌍곡선의 성질은 거의 이제 교과서에 없었고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교과서에 있었으니까 사실 이제 원래는 수업 전에 보고 들어오는데 얘는 깜빡하고 못 보고 들어왔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랑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못했던 얘기랑 이제 경상에서 좀 했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이 2차 곡선은 우리 원이 특별한 성질을 많이 가져 조금 가져. 엄청 많이 가져. 진짜 많이 가져 알았지?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2차 곡선들도 좀 많이 가지는데 상대적으로 5보다는 좀 적겠지. 원은 너무 특수한 도형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좀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 77쪽에 한 3문제 정도만 풀어봅시다. 우리 수업 몇 명이서 하는 거지 원래? 자, 일단 156번 봅시다. 156번을 보게 되면 a 제곱분의 x제곱, a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정근선이 y는 2분의 1x래. 우리가 책에서 a, b 양수 친절하게 줬군요. a와 b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으면 더 좋고 안 주어져 있어도 내가 이제 a와 b를 양수라고 가정하고 풀어도 항상 괜찮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문제에서 이제 뒤틀려고 하는 경우를 빼고는 이제
모든 케이스를 확인하도록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A와 B가 양수임을 전제하면 그게 이제 좋은 접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1x 나왔다는 말은 A분의 B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린 B는 2A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쌍곡선의 Y는 1과 만나는 두 점을 P와 Q라고 하지. 그러면 이제 쌍곡선의 그래프를 이제 적당히 그려보게 되면 기울기가 2분의 1x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쌍곡선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쪽에 하나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y는 1직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교점이 두 개 생길 거 아니야. 교점이 두 개 생길 건데 이 점을 우리가 q라고 하고 이 점을 p라고 합시다. 그때 이제 p에서의 접선과 쌍곡선의 점 q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일단은 p를 문자로 잡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p의 y 좌표가 1이라는 게 보장되었으니까 그리고 pq는 어차피 y축 대칭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얘를 k,1이라고 하고 얘를 마이너스 k,1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 각각의 점들이 이제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거니까 이제 그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되거든. a 제곱분의 이제 k 곱하기 x 빼기 그다음 b 대신에 2a를 대입하면 4a 제곱분의 1y는 1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고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a 제곱분의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1 곱하기 y는 1 이게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들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 친구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지? 어차피 양변에는 4a 제곱 곱한다고 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럼 B가 A가 2B 아니에요. 또 매우 고맙습니다. 그러면 A를 2B 왜 그러지? 어쨌든 A가 2B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런 대사를 하는 거지. 너희가 집중하는 걸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요걸 바꿔 쓰면 되겠지. 여기를 B로 통일합시다. B로 통일합시다. 그럼 여기가 4B 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B 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4B 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B 제곱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원래 1이었는데 이 친구를 이제 4B 제곱 날리고 4B 제곱 바꿨을 겁니다. 날리고 4B 제곱 바꿨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 기울기가 얼마가 되지? 이 친구 기울기가? 여기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4를 못 뺐어야 되는 거죠. 다시 2, 3, 뭐 이렇게 뭐 이미 해버린 거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친구 기울기는 넘어가면 4분의 k가 기울기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는 기울기가 4분의 k가 될 겁니다. 여기는 기울기가 뭐가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k가 될 겁니다. 이거 둘이 곱해서 뭐가 돼야 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16분의 k 제곱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얘기지. 뿔뿔이 될 거고 k가 양수니까 우리 저기 1, 3분의 점을 P라고 잡았잖아. k가 4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이 점의 좌표가 4,1이라는 얘기는 4,1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a가 4b였으니까 a가 2b였으니까 4b 제곱분의 16 빼기 이제 b 제곱분의 1은 1 이렇게 해서 이제 b 제곱까지 이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이 끝난 거군요. 괜찮니? 자 마무리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157번을 봅시다. 157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제는 그냥 약간 계산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냥 그림 사실 필요하지 않거든. 우리가 L이라는 직선이 이제 4,1이라는 점에서 접한데, 그래서 이제 일단 직선 L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타원의 쌍곡선의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5잖아, 맞지? 그게 성립하거든. 우리가 저 x1 x 마이너스 y 그 y1 y를 바꾸는 공식 있잖아. 그거는 이 상태로 그대로 써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4x 마이너스 1y는 15야. 그러니까 요 직선 L의 방정식은 그냥 4x 마이너스 y는 15입니다.
문제에서 첫 번째 뭐 하라고 했냐면 이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수선의 길이 OH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점집거 씁시다. 그러면 얘가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5는 제로가 되니까 루트 16 더하기니까 17이 되겠지. 분의 00 하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겁니다. 절대값. 그래서 일단 이 친구 OH가 구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OQ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OQ 길이는 이제 쌍곡선이랑 요 직선의 방정식의 이제 교점의 사이에 어떤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뭐 특별한 성질이 없어서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친구 기울기가 지금 4잖아. 그럼 이 친구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일 거야.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이 직선과 요 친구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1x를 대입하면 16분의 1x제곱. 너무 급하게 계산했군요. x제곱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6분의 1x제곱은 15를 푸는 거지. 그럼 16분의 15 x제곱이니까 x제곱은 16이 되어서 x는 그냥 4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쪽 아마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보다 지금 요 점의 좌표가 반대쪽에 이제 q라는 점이 있을 건데 어차피 이게 원점에 대해서 항상 대칭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q'을 잡고 여기를 4,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원점으로부터 q'까지 거리는 OQ랑 OQ'이랑 같을 건데 이게 이제 루트 17인 거지. 그럼 이 루트 17이랑 얘랑 곱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괜찮니? 이게 근데 성질이 있긴 한가 보네. 쌤도 사실 조금 몰라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58번도 봅시다. 158번을 보게 되면 얘는 그림을 조금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4,K에서의 접선이니까 한 이쯤이 꼭지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써놓죠. 여기가 4,K, P가 4,K입니다. 그래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리고 여기를 R, 여기를 Q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점 S 4,0 여기 수선의 발리게 되면 S가 4,0이 되겠다. 맞지? 4,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QOR의 넓이 QOR 여기가 O니까 요 삼각형 넓이를 우리가 S1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PRS는 어디야? 요 삼각형 넓이를 우리가 여기를 S2라고 하지. 자, 그때 이제 A1 대 A2가 9대 4일 때 이제 추측의 길이를 구하시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1, S2가 아니고 A1, A2군요. 얘를 A1, 얘를 A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1 대 A2가 9대 4, A1 대 A2가 9대 4. 보통 이제 우리가 넓이를 비교할 때 뭔가 밑변을 공유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얘는 그 구조는 아니라서 조금 곤란하긴 하겠군요. 자, 일단 해봅시다. 우리 쌍곡선의 방정식이 지금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4,K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했잖아. 맞지? 공식 대입합시다. A제곱분의 4X 마이너스 B제곱분의 KY는 1 이렇게 돼. 우리 지금 Q점 찾으려면 X절편 찾으라는 얘기거든. X절편 찾으면 Y에 0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X는 4분의 A제곱, 0이 되겠네. 4분의 A제곱, 0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R점 찾으라면 Y절편 찾으라는 얘기니까 X 0을 넣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K분의 B제곱, 마이너스 K분의 B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사실 넓이를 구하기 위한 정보를 다 모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요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 A1은 2분의 1 곱하기 OQ 길이는 그냥 4분의 A제곱 그리고 OR 길이는 길이니까 K분의 B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거 돼.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는 이 길이를 밑변 삼고 요 길이를 높이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K가 될 겁니다. 자, 요걸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걸 좀 정리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냥 4K를 올려도 괜찮겠지. 우리가 B의 전환과 구하기는 같은 수나식을 곱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A제곱 B제곱은 4의 제곱 대 4의 제곱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랑 곱한 거랑 이거랑 곱한 거 같으니까 9A제곱 B제곱은 16 아닌데 64K제곱 이렇게 되나?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건데 4,K가 위의 점이라는 조건밖에 없군요. 선생님 뭔가 계산을 틀렸나? 계산을 틀렸다는데 4대 9대 3 맞는데? 선생님 A1을 잘못 적었나? 이것도 맞게 썼는데 뭐지? 잠깐만 계산이 틀렸답니다 지금. 다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A제곱 Y제곱 대입하고 4분의 2제곱 맞겠고요. 그 다음에 R은 X에 0 대입하고 K, Y제곱 좀 맞겠고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A 제곱 곱하기 K분의 B제곱 매우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K도 잘했습니다. 맞겠고 전원 곱하기 4K 곱했고 그 다음에 A1과 4를 곱했는데 9를 4K에 곱해야 돼. 네, 안할 거랑 가까운데. 고맙습니다. 약간 그 비례식을 저기다 멀리 써놔가지고 헷갈렸어. 4의 제곱 4의 제곱 K제곱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어야 되는데 9 곱하기 4의 제곱 K제곱은 이제 4 곱하기 A제곱 B제곱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K제곱이 36분의 A제곱 B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까지 이제 식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점 P가 이 위의 점이라는 조건을 안 썼거든. 써봅시다. A제곱분의 16 마이너스 B제곱분의 K제곱은 1 이렇게 나와. 보니까 지금 문자가 몇 개인 상태지? K랑 A랑 B랑 3개인 상태잖아, 맞지? 근데 이게 가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우리가 각각의 값은 구할 수 없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딱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이 문제는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K제곱 대신에 36분의 A제곱 B제곱 대입하면 어떻게 돼? B제곱이 약분되면서 이제 A제곱만 남게 되지. 그래서 요식은 A제곱분의 16 빼기 B제곱 B제곱 약분하고 나면 36분의 A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K제곱 대신에 36분의 A제곱 B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식이 정리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A제곱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숫자가 조금 못생겼군요. 양변에 A제곱을 곱하면서 적당히 이항을 합시다. A 4제곱 나누기 36 그리고 이렇게 넘긴 거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6는 제로 이렇게 됩니다. A 4제곱 마이너스 36 A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36은 0 이렇게 됩니다. 저게 수분해가 되나? 잠깐만. 잠깐만 계산 좀만 할게. 플러스 A제곱. 아 여기 플러스구나 맞지? 플러스. 땡큐. 그 다음에 자 여기 그 48이랑 그러니까 얘는 그 뭐지 4 곱하기
12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를 하면 얘는 4 곱하기 3을 한 겁니다. 괜찮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면 딱 맞지? 괜찮니? 아 그래서 a제곱이 얼마? a제곱이 이제 12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럼 추측의 길이는 a가 2루트 3이니까 추측의 길이는 4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숫자가 조금 더 어렵군요. 근데 평가 문제라서 욕하면 안 됩니다. 이런 계산도 요구된다 정도 생각하는 게 맞아. 승윤아, 너 지금 약간 거의 캠핑 와서 그 캠프파이어 이렇게 하고 있는 표정인데? 어떻게 생각해? 부정은 못하겠지? 아까 그거 시험에 나오나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안 나와요. 이런 느낌. 어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공간 조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